3월 11일 월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해안입니다. 4.10 총선 예비후보 개별 대담. 오늘은 포항 남울릉 더불어민주당 김상원 예비후보 만나봅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원입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되셨는데요. 출마의 변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래도 한번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늘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포항이나 대구, 경북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는 공식이 있는데 공천 경쟁만 통과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지 시민들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서 출마를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이 파탄나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출마의 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경력을 위주로 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2018년도에 출마해서 경상북도 의회 의원으로 활동했었고 네. 2022년에 출마해서 경북도의원에 낙선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포항시 남구 울릉군 지역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네. 또 무엇보다 저를 믿고 도의원이 될 수 있도록 찍어주신 분들의 덕분에 제가 도의회 활동도 했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경북도 의원으로도 활동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으신가요? 네, 제가 경북도의원으로 활동할 시절에 네. 그때 당시에 경북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아마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도의원이 됐을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요구했었고 네. 그 뒤에 이제 도정 질문을 통해서 교육감 등에게 네. 무상급식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뭐 제가 5분 발언이나 도정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런 발언들을 있고 난 다음에 전면적 무상급식이 됐을 때 이렇게 변화를 주려면 꾸준히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해야 되고 특히 도의원들이나 이렇게 선출직에 있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요구하면 이게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느꼈고 네. 그때부터 이거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또 하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계속 여러 번 요구하고 했었죠. 네. 뭐 그런 경험들이 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포항 남구와 울릉군에 출마하시는데요. 어떤 공약을 갖고 계신지 좀 주된 것들 위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 보면 요즘 이제 후보님들이 무엇을 만들겠다, 짓겠다 이런 공약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지금 이제 포항에 계시는 민심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들 어려우시고 살기 힘들고 또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뭘 짓겠다는 이런 애더블룬만 띄우는 공약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민생을 살피는 공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세세하게 얘기하자면 이자율을 감면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대출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는 이런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꼭 네.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민생 7대 공약이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방 악의 기본소득 그리고 노동자의 길을 살려주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네.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뭐 이런 것을 추진한다든지 그다음에 네. 사장님께 산소호흡기가 되는 대한민국 정말 3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자를 3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1년간 뭐 이자를 보전한다든지 네.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뭐 반려동물을 품에 안아주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의 그 건강보험 도입과 의료비 소득 공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생 7대 공약 중에 주요한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번 이 선거를 보면은 당초에는 민주당이 크게 이길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당내 계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당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역에서 정치하는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중앙당에서 하시는 이런 저런 내용들이 잘 전달되지 못해서 포항 시민들에게 또 실망을 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들이 분신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문제만 부각되는 것이 더더욱 안타깝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만난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아달라,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포항에서는 일당 독주를 오랫동안 해온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바꿔 주십시오. 저 김상은이 책임지고 더 큰 포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좀 안타깝게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막아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막고 바른말을 하는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정권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불통과 파탄의 정권이기 때문에 이 권력을 멈춰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서민의 삶을 보살피고 민생을 보살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면에서 낙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의대 정원 문제도 특별히 대책이 없습니다. 뭐 2,000명 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밝히지도 않으면서 의사 면허 정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협박하는 정권을 막아낸 것이 이 민생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못해서 지금 좀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경북 도당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한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네. 서울에 올라가서 집회도 하고, 개별적인 의원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하고, 전라도와 부산, 뭐 경남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토론회도 거치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은 결과가 좋지 않아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 이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힘 동의 없이는 이게 개혁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네.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과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안 돼서 이게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힘도 국민들의 그 목소리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게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뭐 다음 선거 때는 꼭 개편된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고 허대만 위원장의 선거구를 물려받으셨는데요. 어떤 각오와 전략으로 지금 선거에 임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이거 허대만 위원장님께서 이제 청춘을 바쳐서 선거 운동을 하신 지역구입니다. 뭐 물론 허대만 위원장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게 아니라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시고 싶은 것도 많았고, 포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싶은 것도 많았었는데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제가 그 뜻을 좀 이어받아서 또 어깨너머로 배운 시민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자세들을 제가 잘 배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후배들을 위한 걸음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건너시면 안 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빨간불에 건너지 마시고 김상헌의 그 파란불에 건너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안전한 파란색 신호등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는 레임덕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고 그런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는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선거를 치르기보다는 안전한 파란색 신호등인 특별한 파란색인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해 주신다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것이고 대통령의 인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다수당인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엔 반드시 바꿔서 포항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10 총선 예비후보 개별대담 오늘은 포항 남울릉 더불어민주당 김상헌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